1번부터 볼게요. 요게 생각보다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게 연산이 이렇게 좀 루트가 지수에 있는 연산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까지도 나오고 있구나. 항상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냥 평가원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 또는 뭐 교육청, 일반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문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수능이야. 그리고 평가원 주관한 모의고사 이러면 이제 그때는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시험이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내년 수능도 준비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풀어봐야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잘한 것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미분의 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문제.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중항이 떠올라야죠. 등차 중항 떠오르고 얘가 2 곱하기 A의 5가 되는 거고 A의 5가 18 될 거고 이제 A2랑 A의 5가 있으면 5에서 2를 빼주면 3이잖아요. 그래서 A5-A2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D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에서 6 빼니까 12 되는 거고 D는 4죠. A 19 할 때도 꼭 첫 장 구하지 마시고 여기 A5 있으니까 18을 기준으로 해서 A5에다가 더하기 공차가 몇 개 들어가면 돼요? 5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8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4번 극한 읽어주는 거는 뭐 흔한 문제죠. 5번 문제는 하나하나 대입해가는 형태인데 이 문제가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어려워지면 막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나오기도 하고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잠재성이 많다. 6월 평가원에서는 9번에 나왔지만 9번도 4점짜리거든요. 여기 9월 평가원에서는 15번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으로 가면 이제 서로 다른 세실을 갖도록 한다. 가볍게 그래프 그려서 그쵸? 거기 x축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위치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사이에 0이 있다. 부등식의 형태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극대값이 a야, 극소값이 a야, 극대값이 b야 이러면 a랑 b 사이에 y는 0, x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습관이에요. 습관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7번 문제. 이 세타가 3, 4분면에 있죠. 3, 4분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탄젠트를 구해주고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죠. 탄젠트를 구해주고 그때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호 조심하시고 잘 구하면 되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hx라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한 효율적인 문제거든요.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좌표가 일정한 직선이에요. 거기에 2등분이 된다. 이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거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x가 되고 x의 제곱이 6x니까 x가 0하고 응답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도 상관없지만 얘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hx라는 걸 쓰게 되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라는 함수에서 빼기 x를 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큰 부분은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부호 변화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대칭성은 hx가 이차함수라니까 이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얘가 0이고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넓이를 어떻게 하면 절반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명확하게 3이죠. 이렇게 대칭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9번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평이동 전 단계가 기준이라서 얘는 둘 다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x승이죠. 3분의 2 x승을 가지고 평이동을 한 거예요. 하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하나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이동을 하고,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평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만큼에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가 일로 가려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고, y는 1에서 y는 3분의 8로 가니까 y축 방향으로는 3분의 7만큼 새롭게 평이동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게 이제 실수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이 평이동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얘가, 저도 그래요. 직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얘가 이렇게 딱 갔을 때 왠지 오른쪽으로는 2만큼 갔을 것 같고, 왠지 이쪽으로는 3분의 7만큼 갔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절대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발상에서는 뭔가 순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절대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는 게 여기에 이제 PQ의 길이가 5라는 게 있어요. PQ의 길이가 5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의식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고 위로 3분의 7만큼 갔는데 이게 어떻게 루트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y는 2x, 기울기가 2구나. 거기에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1, 위로 2,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라고 두시고 점Q의 좌표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걸 대입했을 때 얘는 여기다 대입하고 얘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평이동에 의존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발상에 대한, 정말 평가원이 이제는 진짜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구나, 이런 걸 정말 보고 있구나라는 게 정형화를 벗어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죠. 10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y는 x 곱하기 fx 위의 점 1,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할 때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접선의 특징은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그게 0,0도 지나고 1,2도 지나고 한 거죠. 그럼 하나밖에 없죠. 두 점을 지난 직선 유일하니까 y는 2x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린 얘를 gx라고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 gx 위의 점 1,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는 형태를 잡아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f0은 0이고요. 지금 길게 2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도 괜찮아요. y는 2x를 그려놓고, y는 2x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죠. fx 위의 점 0,0의 접선과 했으니까 fx가 생각해보면 f0은 0이 되는 거고 f의 프라임 0은 2가 되겠죠. 이렇게 0에서 0,의 접선. 그리고 이게 gx라고 바라보게 되면 gx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gx도 위점의 좌표를 1,2라고 해주면, 그쵸? g는 2가 되는 거죠. 2입니다. g'1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잡아내면 이제 이쪽 두 개에서 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f1은 제 기억으로 아마 얘가 f1은 2고요. f'1은 0이 나와요. 이렇게. 물론 풀어야죠. 이거 막 미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g'x는 fx 더하기 x 곱하기 f'(x) 이런 거 대입하면 이 식에서 나오는 건 뭐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얘를 노가다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고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f라는 함수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0,0을 지나고 0에서의 길게 2인데 1,2라는 것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1,2하고 0,2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2가 되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y는 2x라는 직선에 접하고 지나가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 fx의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점점점 유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서 나와라 빨간색.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최고 차항계수. 그 다음 x는 0하고 x는 1을 지나고 0에서 접하고 있죠. 그래서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을 쓰시고, 근데 접하는 게 y는 2x 접하고 지나가거든요. 얘가 x축이라면 0에서 접하고 1을 지나는 거니까 y는 2x를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고민을 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안 쓴 조건을 뭐지 생각해보면 1에서의 길이가 0인 거거든. 이렇게요. 미분할 때도 3등분을 의식하면 좀 더 편해요. 최대한 알고 있는 걸 많이 써보자. 요 함수만 생각을 하면요. 미분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잠시만요. f의 프라임 1이 0인 거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f의 프라임 1을 볼 때에는 요 왼쪽 함수만 봤을 때 얘를 미분해서 1 대입한다는 것은 x-를 지워주고 1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a가 잡혀버리죠. 제가 2가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식을 금방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의 2는, f의 프라임 2는 얘는 미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fx까지 잡아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f의 프라임 2는 이렇게 그냥 미분해도 괜찮고요. 습관 자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0이고 1일 때 다시 한번 3등분 해주면 최고 차항계수는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근데 미분하니까 x 세제곱을 미분하니까 3이 나와서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x 그 기울기 0 되는 것은 0하고 3등분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x를 미분하면 2죠. 플러스 2 이렇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2 대입하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식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평소에 조금씩은 섬세하게 연습해보면 실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수능 문제 하나로 뭐 완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뻔한 풀이 말고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풀이들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얘도 이제는 좀 풀다 보면 그렇게 뻔하게 흘러가는 풀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발상에 대한 얘기, 정말 함께 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왜 그런지 그런 것들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풀이라고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1보다 A가 더 크고 A보다 B가 더 크고 이렇게 커지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두 점이 있고요.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y는 로그 2의 a가 있고 y는 로그 4의 a가 있어요. 함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는 로그 2의 x를 생각할 수 있고 y는 로그 4의 x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은 로그 4의 x가 아니라 2분의 1 로그의 2의 x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 4의 b가 아니라 2분의 1 로그 2의 b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로그 함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x가 a일 때 x가 b일 때 어떤 증가함수가 지나가는데 요 a일 때 한 점하고 요 두 점이 딱 2배 차이가 난다.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B일 때 한 점하고 이 두 점이 딱 2배 차이 난다. 이 2배 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딱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얘가 Y축에서 만나더라.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언어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느낌이 살짝 쎄합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지 않는 친구들, 수능 마인드를 가진 수학적 관찰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원점을 지나지 않을까? 맞다니까요. 느낌 온다니까요. 그러면 먼저 찍어버리고 나중에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지금은 증명을 먼저 가겠지만 지금 요 길이가 같습니다. 이 길이가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이 하나의 닮음 구조를 이루고 있죠. 왜냐면 얘가 평행하니까. 전문용어로 AA 닮음. 이 중학교 언어가 이렇게 도형적인 언어가 수능에 나오고 있는 게 작년부터예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닮음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처음인데. 그래서 이 구조하고 이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얘도 하나의 직선이거든요. X축이라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때 교점을 생각하면 사실은 얘도 닮음이에요. 닮음. 근데 그 닮은 비가 동그라미 대 넣는 똑같은 비율이란 말이죠. 그럼 닮은 비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의 비도 얘랑 얘입니다. 길이의 비율도 얘랑 얘입니다. 이 길이의 비율 똑같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X축도 같은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세울 때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 Y절편이 같다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원점, 거기에 점 A, 점 B가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요 세 점이 일직선이 있다. 문장 한번 적어보실래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땡땡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는 같다 라고 적어보세요. 우리는 원점하고 점 A하고 점 B가 일직선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OAB니까 OA의 기울기하고 AB는 좀 귀찮잖아요. OB의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OA의 기울기는 A분의 로그의 2의 A가 되고 OB의 기울기는 B분의 로그의 2의 B가 됩니다. 이게 같은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fx라는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f인이 40일 때 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할수록 사실은 거기에 뭔가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이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f라는 것은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뭔가가 있을 거라고 바라보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F2가 되는 건데 F2라는 것은 그쵸? A의 B의 제곱이죠. A의 B승의 제곱 더하기 B의 A승의 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푸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식을 쓸 거지? 주어진 식은 이 녀석이에요. 얘를 쓸 겁니다. 얘 한번 정리해보면 B를 곱해주고 A를 곱해주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 들어가니까 진수를 봤을 때 A의 B승하고 B의 A승이 같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같은 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40이네. 각각은 20이겠구나. 그럼 아까 전에 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필요가 없죠. 지금은 바로 올라가서 20의 제곱 400 더하기 400 해서 800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관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 문제도 아까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어떤 느낌일지 자, 캡처를 한번 해서 왼쪽에 갖다 놓을게요. 캡처 짠 슉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그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되고요. 이동거리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거리로 바라보는 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이 x와 v를 함수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xt가 아니라 fx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t를 x로 바꿔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거리보다 함수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닌 3차 함수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의 프라임 x 거기에 dx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x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한 함수값의 차이의 합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게 2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얘가 a 곱하기 얘를 갈까요?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되는데 p가 만약에 1보다 커. 이건 만약이에요. 예시로서 1보다 커라고 하면 x절편이 3개가 생길 건데 거기에 하나가 0, 하나가 1, 하나가 p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그때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한 함수값의 차이의 합. 먼저 증가할 때의 함수값의 차이. 증가할 때의 함수값 차이를 볼 거고요. 감소할 때의 함수값 차이를 볼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2가 됩니다가 질문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면 증가할 때 1 증가하고 감소할 때 1 증가해야 2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옳은 것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얘가 f의 프라임 x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기억은 f의 1 빼기 f의 0인 거니까 1 대입하면 f는 0이죠. 0 대입하면 f는 0이에요. 그래서 0에서 0 빼니까 0이구나. 기억은 참 되는 거고요. 니은 여기 절대값 f의 x1 괜찮아요. 바꿔줘. 이렇게. 요게 1보다 큰 x1이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번 예시를 봤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총합이 함수값의 차이의 합이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이 1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니? 라는 게 니은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f의 프라임 x로 해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언어는 속도거리가 아닙니다. 얘는 3차 함수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x가 0 이상 1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x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 f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까 얘 1이었잖아요. 1인 게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또 다른 x절편이 f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를 바꿔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p라고 했는데 또 다른 x절편 p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이 증가감소가 상쇄가 되면서 얘 더하기 얘가 총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f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f의 x2가 0인 그쵸? 그런 x2가 존재한다. 이게 반드시 p, 0, 1 이렇게 얘가 x2가 되겠죠.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제대로 인지해서 풀 수가 있느냐는 게 질문이고요. 사실상 fx, f 프라임 x로 인지를 하면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5번은 이 삼각함수에서의 빈칸 채우기 문항은 사실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게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이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랑 경찰대 문제도 평가원이 주관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관학교 21번에 단답형 마지막 두 번째 문제에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할 수 있었어야 맞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거의 뭐 문제집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규칙은 만약에 얘가 수열에서 빈칸이 나오면 빈칸 자체가 6월, 9월은 안 나왔었어요. 수열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앞뒤에 등호관계로 보면 되는데 얘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어가면서 빈칸을 채우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가면 이제 인내심이 강한 학생들이 이기는 거야. 생각보다 편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에서는 이제 S를 이용해서 가면 이 A의 8은 S의 8 마이너스 S의 7이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가볍게 나오는 형태고요. 19번 실수 전체의 증가 이것도 나오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바로 나오고 20번 문제가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30번 문제랑 형태가 똑같거든요. 기본 자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습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x가 0 이상 1 이하에서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패턴인데 약간의 복잡한 형태예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6월 평가원 13번인가요? 6월 평가원인가 9월 평가원에서도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 중에 하나고 빈출입니다. 뭐 당장 수능에 2개가 나왔으니까 20번, 30번. 그래서 이 형태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x가 0 이상일 때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기본 습관은 일단 f의 x 플러스 1이 x 곱하기 fx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인지하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좋은 습관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대안을 미리 찾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x-1을 넣어주면 이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치환에 해당하는 건데 모든 x에 x-1을 넣어주는 거예요. f의 x-1 더하기 a의 x-1.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한다. 이때 주어진 구간에 있는 문자도 치환한다고 기억하시고요.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한다. 이때 주어진 구간에 있는 문자도 치환한다. x가 1 이상일 때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약간은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1부터 2까지 1 이상 이하일 때 fx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fx는 x-1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f의 x-1이 이 x-1은 지금 x가 1 이상 2 이하니까 x-1은 0 이상 1 이하가 되어서 그때 fx는 그냥 항등함수라고 하죠. x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x- 그 자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고 더하기 a의 x-1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제 a랑 b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 구하는 방법이 미분 가능입니다. x가 0 이상 1 이하에서 y는 x가 있는데 여기가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죠? 요 1 이상 2 이하에서도 f의 1은 1이다. 그리고 f의 프라임 1은 1이다 해버리면 되는 거죠. x-1에 대해서 내림차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f1이라는 것은 그냥 b를 의미하는 거고요. f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x-1에 대해서 내림차를 정리했을 때 1차항 계수를 의미합니다. 미분해서 1 넣어주면 a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a랑 b가 바로 1로 구해지고 적분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습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평소에 나오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안을 미리 잡아놓는가가 이번 수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할게요. 21번 문제. 이거는 정말 신기했죠. 보통 이제 21번은 수원이 많이 나오고 수원에서 6월 평가원에서는 어디였죠?
9월 평가원은 지수로 감수, 6월 평가원은 삼각함수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수원에서 계속 나왔고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수열 중에서 약간 독특한 형태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없었죠. 없었고요. 요게 AN이 아니라 AN의 절대값이 하나의 등비 수열을 이루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A1이 절대값이 2가 되고 AN 플러스의 절대값, AN의 절대값이 2배를 했을 때 AN 플러스 절대값, 이렇게 2배 가는 거니까 여기서 어렵지 않게 일단 AN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첫 장이 2고 공비가 2니까 2의 n승이다. 이건 금방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A1부터 A의 10까지를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4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세제곱 또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의 9승 또는 마이너스 2의 9승, 2의 10승 또는 마이너스 20승 했을 때 이를 다 더했던 얘가 마이너스 1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연결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하세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성질을 미리 알면 아무래도 좀 편한데요. 우리가 2의 9승까지의 합, 1부터 2의 9승까지의 합은 2의 10승 빼기 1인 거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런 예쁜 성질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부터라면 1을 제외하니까 여기까지의 합이 2의 10승 빼기 2가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더해도 그 다음 숫자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2의 10승에다가 플러스를 해버리는 순간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여기 시작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 플러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 전체 합이 2의 10승, 1024 빼기 2이기 때문에 1024를 다시 빼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4와의 간격이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상황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2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만들지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관찰이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2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로 바꿨다면 사실은 2를 더해야 되는 녀석을 빼기 2를 만든 거니까 사실상 차이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곱하기 2만큼 2배가 추가로 차이가 납니다. 그걸 관찰해버리면 마이너스 12의 의미는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더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6을 만들지 이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사실 2 더하기 4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과정이 조금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정말 신기하긴 하죠. 거의 IQ 테스트 아닌가요? 숫자의 관찰이고요. 수학 퍼즐 같은 느낌? 그게 21번에 나왔습니다.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자꾸 상을 쓰이네. 9월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 대칭성을 관찰하고 어떤 관찰의 포인트를 많이 둔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장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셋 장은 2의 세제곱,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2의 9승까지 플러스가 되고 이런 값들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든지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관찰. 초반에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추가적인 관찰을 2 곱하기 마이너스 6으로 보고 이 6을 잡아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죠. (22번) 문제를 볼까요? 22번 문제. 정말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어려웠는데 이 센스가 필요한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일단 패스. 다음 문제로 갑시다. 우리가 필요한 문제들. 23번 가벼운 수열의 극한의 문제가 나왔고요. 24번 미분에서 1을 대입해버리면 F'E가 나오겠죠. 25번 등비 수열에 대해서 등비 급수가 나온 적은 사실 연산 자체는요. 수열의 연산 자체는 거의 빈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평소와 같은 것은 이제 올해 공통과 선택이 있을 때 이 미적분에서의 수열의 극한의 포지션은 항상 3점 이하였다. 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에서 4점짜리 세 문항이 모두 출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았죠. 공비가 R제곱, 공비가 R제곱 되는 형태니까요. 오케이. 짠. 오케이. 26번. 얘는 이제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 사실은 n세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예요.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합니까? 평범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형태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주면 n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분의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분의 k가 될 거고, 이 n의 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기 때문에 n분의 1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x dx가 조금은 바로 나올 필요가 있고요. 이게 분모를 미분한 분자가 된 형태가 보이죠? 앞에 3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이제 미분할 때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나오거든요. 그 형태에서 3을 곱했으니 3 나눠주고, 이 정도는 조금 평소에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치환적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바로 얘는 뭘 적분하면 나오지? 라는 고민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3분의 1에 로그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가벼운 적분은 치환 적분을 굳이 거치지 않고 하는 연습이 평소에 좀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은 y는 x제곱이랑 이 y는 t의 제곱 x 마이너스 8분의 로그, 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인데 사실상 식이 되게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연립해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야. 만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중점을 의식했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x의 제곱이 있어, 직선이 있어, 점 A가 있어, B가 있어. 그때 중점 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뭐. y좌표는 쉬운 함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점 A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인 거고, 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인 거니까 그때 y좌표의 평균은 2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워서 x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의 x 플러스 8분의 1 로그 t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좀 p를 표현하고, 걔를 다시 미분해서 속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속력을 적분해주면 이제 움직임 거리가 나오겠죠.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직관적인 포인트는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조금은 대놓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2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대놓고 나온 형태의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9월 평가원 29번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이게 너무 똑같은 문제라서 이 gx라는 것을 3 곱하기 fx 플러스 4 코사인 fx가 아니고요. 얘를 함수를 정의해서 h의 fx로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x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fx만 딱 있으니까 합성함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hx라는 건 뭐냐면 3x 더하기 4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극소라는 것은 극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습관이 들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음수에서 양수로.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려면 뭐 해야 되죠?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아니면 0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바라보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 9월 평가원 29번도 있지만 작년 수능 30번도 그렇고 2019, 3년 전 수능 30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번을 푸는 이유는요. 실전에서 30번을 풀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들을 풀면서 30번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그 도구로서 풀게 되는 경우도 더 많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G'X는 HF'의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G'X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약간 재밌는 게 fx가 극값을 가질 때가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hx가 극값을 가질 때의 x좌표를 뭐 알파라고 하면 요 fx라는 녀석이 알파를 갖게 될 때 그때가 이제 G'X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신기하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을 체크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HF'X를 보시면 3-4 sin x죠. 그리고 FF'X를 보시면 12파이의 x-1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G'X가 부호 변화가 되는 것은 FF'X가 부호 변화가 되는 x는 1 또는 HF'이 언제 부호 변화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함수값이 fx가 되면 되는 건데 요 fx가 H' 안에 들어갔으니까 범위를 먼저 판단하시면 요 fx를 그려볼게요. 얘가 1이 되고 y축이 있고 0을 대입해주면 6파이 곱하기 1, 6파이가 됩니다. x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0, 6파이, 거기서부터 2, 6파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 H'X의 부호 변화가 되는 게 언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x좌표로 들어가니까 이거 y는 fx거든. fx가 x좌표로 들어가니까 y좌표가 0부터 6파이까지가 x좌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F'X를 0부터 6파이까지를 그려봅니다. 사인 함수를 이 정도는 가볍게 그리셔야 되고요. y는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sin x를 3개의 주기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 안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둘, 셋. 이렇게 그려지고 sin x 앞에 있는 기수가 마이너스 4니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6개의 부호 변화인 점들이 생깁니다. 예를 뭐 t1, t2, t6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이제 부호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면 이 fx가 저 부호 변화가 된 x좌표들이 y좌표가 되면 돼요. t1일 때, t2일 때 쭉 해서 뭐 t6일 때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 t1일 때, t2일 때 쭉 해서 t6일 때 쭉 있겠죠. 근데 fx는 지금 선대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y좌표에 2개의 x좌표가 있다 보니까 총 6개의 줄이 지금 생겼죠. 6, 2, 12, 12개에다가 x는 1일 때 추가적으로 하나. 그래서 총 13번의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무조건 부호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우린 여기에서 처음 시작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언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에 대해서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그 다음부터 13번을 부호 변화를 만들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봤을 땐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거고 연습할 기회는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G'의 0을 볼 겁니다. 이 녀석이 부호를 볼 거고요. 얘는 H'의 F의 0 곱하기 F의 0이 되는 거고요. 부호만 볼 거예요. F의 0은 3입니다. 얘는 Y는 H의 X고요. 그때의 H'은 양수죠. 양수에다가 곱하기 F의 0은 음수죠. 얘가 fx니까 음수 보이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니까 처음이 음수로 시작하게 되고 0과 2 사이에서 13번이 바뀌는 거예요. 다 해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세버리면 사실상 13이라는 수는 2 곱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총 7개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30번 먼저 볼게요. 이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좀 연습이 된 친구들은 많이 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오히려 식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래서 규칙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인 법칙을 의식할 때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빈도가 높거든요. 요 AB의 길이가 2잖아요. 세타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하시고 이 세타가 1대 2가 되는 상태에서 세타가 0으로 가버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요 AR과 RB가 길이의 B가 2대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이 0으로 가다 보니까 이 R이 선분 AB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그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2대 1의 길이가 합이 2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 3분의 1은 이쪽에 3분의 2가 되고, 이 길이 3분의 2. 그 다음 이 길이가 3분의 4가 됩니다. 세타를 0으로 가게 되면 지금 세타 더하기 2세타, 요 각이 3세타가 되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2세타가 0으로 가면 요 Q 있죠, Q. Q가 A를 향해 갑니다. 사실 A 붙어버리고요. 그때 RA의 길이랑 Q도 A에 붙어버리니까 R, Q의 길이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분의 4가 돼요. 약간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요 곡선으로 둘러싼 요 도형의 넓이하고 이렇게 잘린 요 넓이가 똑같은 넓이가 돼요. 이 부분은 세타에 대해서 3차 근사가 되고 이쪽 안쪽은 세타에 대해서 1차 근사가 되기 때문이죠. 이 차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타하고 세타의 제곱하고 세타의 세제곱이 있을 때 세타를 0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분의 1이야. 그럼 얘는 100만 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000의 세제곱, 10억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거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1차 근사를 할 때는 세타의 개수만 바로 보고 가장 작은 차수의 그 개수를 보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고 2분의 1 A, B, sin 세타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세타는 2분의 1 A, 3분의 4, B도 3분의 4, 거기에 sin 3세타, 역시 세타가 0으로 가니까 3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G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차수를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어요. 사실상 G를 구할 때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G세타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잖아요. 차수를 따지는 게 또 중요한데 여기가 세타에 대한 1차, 얘가 세타에 대한 1차, 그럼 이게 수렴하려면 세타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세타의 제곱 분자에도 있어야 수렴하겠죠. 그래서 G세타가 세타에 대한 2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A가 세타에 대해서 1차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요 차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요 길이가 3분의 4였고 요 길이가 3분의 2였단 말이죠. 그때 수선의 발을 딱 내리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sin 2세타. sin 2세타는 2세타랑 똑같죠. 세타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3분의 4세타가 되게 되고 요 높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라서 2분의 루트 3a.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섬세한 부분인데요. 요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 거예요. 여기 평행선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을 표현한다. 동의가 어디까지 갔다. 여기 세타가 되면서 여기 다시 한번 2세타가 되면서 여기 닮음이 딱 생기잖아요. 닮음.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다시 2대 1이 돼서 여기 3분의 2a가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려주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에다가 세타를 곱하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a 곱하기 세타가 되는데 a가 세타에 대한 1차야. 그럼 얘는 세타에 대한 2차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세타에 대한 1차야. 그럼 얘가 날아가는 거야. 2차는 날아갑니다. 차수가 높은 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식해서 얘가 바로 등호가 생겨버립니다. 2분의 루트 3a가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서 선분 AB 수선의 발을 내린 그 길이랑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R이 있고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정삼각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4세타가 되죠.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이제 R이 역시 2대1로 만들어서 여기
2대1 이런 형태이겠죠. 그래서 A를 구해주면 A가 3 루트 3분의 8세타가 되고 대입해서 이제 G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3 지워지고 4 지워지니까 잠시만 A 제곱이죠? 오케이. 다시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A가 3 루트 3분의 8세타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주면 이제 88에 64니까 64 해주면 16인가요? 16 거기에 27이니까 9 루트 3 거기에 세타의 제곱 이렇게 G세타가 잡히는 거죠. 거기에 F 이렇게 잡혔으니까 그 다음 계산은 사실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 언어를 좀 잘 갖고 있으면 이번 수능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수능이었습니다. 30번도 한번 볼까요? 30번. 이제 어려운 문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1,1을 지나고요. 1부터 2까지 넓이가 4분의 5예요. 보통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 넓이로 의식하는 경우가 많죠.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요. 1 이상에 대해서 g의 2x가 다음 식을 만족한대요. 그림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1,1을 지납니다. 1부터 2까지 넓이가 4분의 5. 이건 아직 불편하죠, 그리기가. 근데 요 식인데 요 식을 조금은 와닿게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g의 2x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역함수를 만들어 놓고 x에다가 2x를 넣어요. sin x랑 sin 2x를 생각하면 되는데 y축을 기준으로 두 배를 줄여버리는 거죠. 2 곱하기 fx는 fx를 x축 기준으로 두 배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는 y축을 기준으로 두 배를 줄이고 하나는 두 배를 늘려버리면 두 개가 포개어진다는 게 지금 언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움직임에 맞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혹시 기억나세요? 20번 잠깐 볼까요? 쭉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가는지가 좀 중요한데 아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f의 x 플러스를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야. f의 x 플러스 1을 놔두고 x 곱하기 fx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 식은 fx를 막 뒤지고 볶은 거고 이 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fx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평행한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fx로 바꿔준 이유가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어차피 지지고 볶고 할 거 다른 하나를 바꿔서 본 것이 이런 30번 문제에서 적용을 하기 위한 거죠. 이런 습관들은 평소에 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30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x에 2분의 x를 넣어서 이 g2x를 gx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넣을 때는요. 구간까지 넣어줘야 돼. 그래서 x에 2분의 x를 넣어주면 2분의 x가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gx가 2 곱하기 f의 2분의 x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언어가 되는 거죠. gx라는 함수는 f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두 배를 늘려주고 거기에 y축 방향으로 두 배를 늘려준 그런 함수입니다. 언제요? x가 2 이상일 때 gx는 이 fx를 그 전체를 두 배 늘려주고 두 배 늘려준 것과 포개어집니다. 라고 인지를 하는 게 바로 이 식인 겁니다. 평소에 습관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먼저 x에 2를 넣어주면
G의 2는 2 곱하기 F1이잖아요. F1이 1이니까 얘가 2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G가 역함수잖아. G의 2가 2면 F의 2가 2라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fx는 1,1도 지나지만 2,2도 지나는 거죠. 그래서 1,1을 지나고 2,2를 지나게 되어서 이제 약간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럼 1부터 2까지 넓이가 4분의 5라는 것이 y는 x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1,1, 2,2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요 넓이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거든요. 4분의 6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요 넓이가 더 작죠. 4분의 5보다 요 넓이가 더 크죠. 그래서 4분의 5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 fx의 위치가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런 가벼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요 넓이는 당연히 4분의 1 되겠죠. 전체가 4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입니다. 이 fx 부분을 사실은 fx가 전체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fx 전체를 y축에 대해서 2배를 늘려주고 x축에서 2배를 늘려줬을 때 그 세로 함수가 나왔을 거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연하게 1,1이 2배, 2,2가 됩니다. 2,2가 2배, 4,4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닮음이죠. 이게 뭐야? gx가 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gx가 뭐라고요? gx는 2 곱하기 f의 2분의 x fx를 2배 늘리는 게 gx야. fx의 역함수야. 그럼 fx를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얘를 다시 얘가 gx가 되려면 fx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예요. 2부터 4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닮음이니까 이거 4분의 1이야? 2배가 늘어났죠. 넓이는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1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 아까는 1부터 2까지밖에 몰랐는데 지금 1부터 4까지를 알고 있어요. fx를.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야. 있는 거야. 그 fx가 다시 한번 2배 늘어났어. 2배 늘어났어. 그럼 이게 2,4,는 4,4로 갈 거고 4,4는 8,8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림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게 gx라고요. fx를 yx에 대해서 접어버린 함수라고요. 그럼 원래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넓이는 얘가 1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2배 늘려서 넓이의 비율은 1대 2의 제곱 4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y는 fx구나.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적분 구간이 1부터 8까지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볼 겁니다. 2005학년도 수능 10번을 보면 사실은 이런 형태의 적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역함수를 의식할 때 이 x는 항등함수입니다. g의 fx죠. 이렇게요. 1부터 8까지 g의 fx.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곱하기 f'x 있으니까. 치환 적분을 쓸 수 있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예쁘죠. 인테그랄 t를 fx라고 하면 dt는 f'x dx. 이건 보고 들어가는 거죠. x에 1을 넣어주면 f1은 1입니다. x에 8을 넣으면 f의 8은 8입니다. 구간은 똑같고 gt의 dt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는 알고 있죠. 맞아요. 바로 이 부분. y는 1부터 y는 8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은 y는 x가 기준일 거고요. 거기에서 4분의 1 더해주고 1 빼주고 4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값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답을 내겠습니다. S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기왕 푸는 거 직각 1인변 삼각형에서 직각 1인변 삼각형 뺄게요. 8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거기에 더하기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4 해주면 30번이 풀려버리죠.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문제고요. 이번에 22번과 30번은 사실 기존에 있던 그런 킬러보다 조금 더 쉬운, 하지만 그래프적인 발상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아까 너무 힘들어 넘어갔는데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x가 t 이상 t 플러스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f'x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이죠. 실근은 최대한 2개가 있고요. 그때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gt의 t의 a에서의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을 더했을 때 이보다 작거나 어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f1을 넣었을 때랑 f의 4를 넣었을 때 2가 된다는 거죠. 이 2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x절편은 많아야 2거든, 2차 방정식에서. 그게 f의 1과 f의 4에 성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t 이상 t 플러스 1을 의식할 때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는 발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f의 프라임 x 여기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이 2분의 1인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아니 말고. 그때 f의 1하고 f의 4가 이란 얘기는 여기에 f의 1이 있고 여기에 f의 4가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로 돌아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 알파가 있고 알파 플러스 2가 있는데 실제로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간격이 좀 더 작았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요 t에 대해서 t 플러스 2 다시 한번요. 천천히 갈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 미리 좀 고민해봅시다. 가족권에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어, 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알파를 쓰면서 이제 이미 헷갈리는 길로 들어가는데 얘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A랑 알파를 구별할 수 있겠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러면 GT라는 것은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극한도 2가 되고 좌극한도 2가 되면서 얘가 4가 돼버리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요. 이 두 근의 간격은 절대로 2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만약에 간격이 2보다 커 라고 한다면 그려볼게요. 알파가 여기 있고 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차함수가 생겨서 여기 베타가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떤 A에 대해서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럴 때에 대해서 이때는 2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이 간격이 2가 넘어가기 때문에 G의 F1이 2인 경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찍었던 게 충분히 맞다 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각적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부분이고 느낌이 세하다면 확인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G의 F형은 1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고 그리고 F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얘가 알파가 되고 알파 플러스 2가 됐을 때 이렇게 딱 지나간다면 그때는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A 플러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A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조금 오른쪽에서 조금 오른쪽까지니까 얘가 1이 되고요. 좌극한도 조금 왼쪽에서 조금 왼쪽까지니까 얘도 1이 되고.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이 무조건 2가 되는 거고 왼쪽에 F1, F4까지가 처음 시작이고요. 이제
요 G의 F형 1이라는 것과 F를 거쳐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 F1과 F4가 어떤 느낌일까를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전 여기서 이게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Y는 fx입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 1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인지했을 때 그리고 0을 인지했을 때 이게 0, 1, 2, 3, 4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시를 통해서 들어가 봤어요. 얘가 1이고 얘가 4가 되어서 얘가 Y는 F1, Y는 F의 4다 라고 한다면 3차 함수의 성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3등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3, 2, 1 3등분이 한 번 더 생겨서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의식해서 극대급수의 차이를 본 거죠. 공식 있잖아요. 4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3등분 간격의 세제곱. 여기 2가 되고요. 그래서 이 F형이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 여기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F형의 함수값이 지금 알파 마이너스 2가 F형이 되는 거고, G의 F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근의 개수니까 한 개죠. 그래서 이걸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가 F1 되고 여기 F4가 된다면 F형은 한참 더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아, 얘가 1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겠구나. 관계가 멀어지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명확하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보다요, 이게 단순하게 독특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번 수능은 미리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평소에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많이 연구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fx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f1, f의 4가 됐고 이제 이게 0이 됐고요.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딨니? 이게 하나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f의 1,1,F죠? 잠시만요. 요게 은근히 잘 안 보였었어요. 저도. 지금도 안 보이네요. 이게 알파잖아요. 여기가 알파가 1이랑 딱 겹치죠. 그래서 요 알파가 1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면 다시 알파가 1인데 이게 F1과 F4가 같으니까 마지막에 요거 하나를 딱 관찰하면 이제 갑자기 답이 딱 튀어나오죠. Y는 1이에요. 그러면 x는 1에 접하고 x는 4를 지나가니까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 되고 거기에 x-1의 제곱에 x-4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 이제 fx 나오고요. 우리는 f의 5를 구하는 문제니까 답을 내주면 2분의 1 곱하기 4, 4, 16 곱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답은 9가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수능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이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해보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감사합니다.